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다들 기분 좋으셨나요? 저도 간밤의 상승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젯밤 FOMC 회의 후 밤 사이에 주가가 일제히 솟구쳤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발표와 기자회견 내용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는 면도 상승을 부추겼고, 전날 AMD의 호실적과 장후 메타의 호실적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려왔던 되살아난 투심이 그 상승 모멘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모입니다. 급등하는 주식들의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나 원칙 없이 급등하는 주가를 잡아보고자 매수하는 행위인데요. 이 포모 F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시점에 포모를 삼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대체 언제가 최고의 매수 시점인지에 대해 제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폭등에 대해서 현재 한국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이유들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비둘기적인 무드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분들이 직접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준 의장은 오늘 비둘기보다는 매파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가 꺾였음을 언급하는 등 시장에 불을 지피는 언급도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말하는 연준의 기본적인 기조는 무엇인가요? 연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연준의 목표는 연 인플레이션 2%를 목표치로 하고 있고,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작년에 연준은 주식시장이 피나는 고통을 대가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들로 무지하게 올렸죠. 그 결과 다행히 오일과 같은 에너지값과 부동산 가격을 그동안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만 보면 물가는 잘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최근 중국이 리오픈을 단행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팬데믹 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 또는 탈세계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글로벌 공정 네트워크에서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중국이 리오픈했다는 것은 코로나고 뭐고 일단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지거든요. 실제로 경제를 끌어올리고자 그토록 으르렁거리던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과 타협을 맞춰가는 등 중국이 자국의 경제에 불을 지피려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왔죠. 자, 여러분, 세계의 공장 중국이 리오픈을 한다. 당연히 원자재 수요와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당연히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다시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는 겁니다. 연준이 이를 모를 리 없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다는 소리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가의 상승 속도이지 물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주식시장이 하도 후드려 맞을 대로 맞아서 다시 되살아난 투자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과 몇몇의 기술주들의 호실적과 맞물려 오늘과 같은 급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위태로운 급상승이라는 거죠. 아직 시장의 잠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시총 1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얘가 적어도 오늘 목요일 애프터 마켓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애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난 분기에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 때 중국 내 애플 공장들이 다 문 닫고 난리 났었죠. 이 때문에 애플이 탈중국화와 인도로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선 소파이 실적 예측 영상에서 다른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통해 힌트를 얻었었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이는 핀테크 금융업이었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융시장 데이터를 참고한 거고요. 애플의 경우는 IT 기업이면서도 제조업이기도 하죠. 제조업의 실적을 엿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즉 요즘 말로 협력업체의 매출 실적을 엿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플의 납품업체로 코닝이 있죠. 코닝에서 2일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공장 상황으로 보나 협력사의 매출 실적으로 보나 애플의 실적 발표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은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높은 달러 환율입니다. 작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엄청 올려놔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공학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현지 매출 숫자를 미국 달러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강달러 환율 때문에 매출 숫자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는 달러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실적 모두 이와 같은 강달러 핸디캡이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되어서 잠시 실적 발표 직후 떨어졌다가 강한 투심과 뽀모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위태로운 상승입니다.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장기 상승론 관점을 아주 굳건히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깨우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급 상승에 조바심으로 그리고 FOM으로 어설프게 편승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지금 상황이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승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작업하는 있는 순간에도 프리마켓에서 QQQ가 이미 1.32% 상승하고 있는데 주린이 여러분들이 특히 걱정되네요. 절대 지금 포모에 함몰돼서는 안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주식은 언제나 인내하는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매력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오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하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위 자료는 기관이 현재 주식시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 자본을 쏟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매주 수요일 집계가 되고 목요일에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수치가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저번주 수요일에 거의 80에 근접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관이 언제든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익절 매도를 해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SP500 차트와 연동해서 보시면 결국 시장은 기관이 함께 움직여줘야 상승할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탐욕지수 또한 익스트림 그리드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사실 어제 밤장 중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치고 내려왔어요. SP500 기준 4150선 즈음에서 부딪히고 조금 내려온 채 장이 마감되었죠. 지금 매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위태롭고 탐욕적일 때 섣부르게 뽀모로 매수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에서 최대한 손실과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승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포지수 빅스도 18 아래로 내려간 17.87이죠. 보통 빅스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시장에 악재가 없고 좋은 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제롬 파월 의장 얘기했듯이 아직도 미국 고용시장은 너무나 타이트합니다. 돈을 올려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임금 상승세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연준이 임금 상승세가 꺾인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3개월치 데이터는 보고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연준은 항상 최소 3개월치 데이터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가 일관성을 보일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죠. 지금 물가 하락 데이터를 3개월치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고 25bp로 줄여준 것처럼요. 그런데 이 와중에 부동산 수요가 12월에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부동산 수요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운 겨울 12월에 집 보러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12월에 임장 다니시는 분 주변에 계세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2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기본적으로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딩 홈 세일즈가 늘었다는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던 미국 모기지 금리, 즉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 틈을 타서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잠재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깔려있다는 의미이고 잠재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롬 파월 삼촌이 물가 데이터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연준은 통화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FOMC 회 폭등 직후 다음날인 바로 오늘 목요일 주식 매매는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 최적의 매수 시점은 언제냐? 최적의 매수 시점은 개개인의 투자 실력마다, 투자 스타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적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상승장은 바로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커넥트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 인사이트를 풀어서 공유드립니다. 현재 주가의 움직임과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와 같은 시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경제 지표와 데이터가 잘 나오면 주가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이게 반대예요. 경제 지표와 데이터가 잘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져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예를 들면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와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굳건하고 경제가 좋다 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준이 강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의 시장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경제 데이터와 주가의 움직임은 다시금 커플링, 즉 연결되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